자, 이제 화요일 개장이 1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정태근 팀장도 가시는 거였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네, 정태근 팀장이 가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그래서 개장을 좀 준비하실 두 분의 정보 분석가 나와 계시고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가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호 PB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로운 인물들이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또 접근해 보도록 하죠. 이성웅 이사부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네. 시장 다행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 같은 경우가 어제 국내 시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뭐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강한 모습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도 연이어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이탈이 있었다가 어제는 유입, 오늘은 본격적인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 IT 업종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IT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시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게, 미국은 IT 업종의 세부적인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묶음으로. 네. 물론 이게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외국인 수급과 중점에서 움직이는 게 일단은 신흥국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IT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대주주 이슈라든지 그런 국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야 될 포인트가 내년에 주도 업종을 찾는 시기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말에는 다시금 반도체 IT 쪽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초에 CES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2022년도 CES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뭐 근데 요즘 준비가 굉장히 분주하게 한창인 것 같고 아주 센세이션한 제품들이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들도 있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같은 경우도 1월에 겹쳐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기존 주도 업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가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을 많이 해 있지만은 기존에 없던 업종이 나타난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 IT 반도체와 접목에서 다시금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하고 시장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개괄적인 시장 대응 개요를 좀 들어봤고, 뭐 개장 전에니까 참고하시는 정도. 뭐 결론은 변동은 커지고 수급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거리고 굉장히 회전도 빠르고 이럴 거라는 게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죠? 차분하면야 뭐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다행히 이제 미국이 뭐 하여튼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아침에 반등을 했고 우리도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자, 윤선호 PB는 오늘 시장 어떤 색깔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우선은 지난주 주말부터 나타난 이제 코로나 신종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금요일날 이제 유럽이랑 미국부터 해서 어제는 아시아 전반적으로 조정이 진행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일 뭐 미국이랑 유럽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한국도 비슷하게 조금 어제 빠르게 올라왔던 IT나 NFT, 메타버스 쪽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줄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 정보 파악하려면 2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데 이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뭐 코로나 진단 키트나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것은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요. 좀 밀릴 것 같은데? 오늘 밀리더라도 이제 계속 정보가 나오면서 이제 좀 반등 나오고 등락을 하면서 재료에 따라서 막 춤추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뭐 내년에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에서 주식을 이번 조정을 기회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는 저는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TSMC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DDR5 등 모멘텀이 여러 가지 질비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에너지는 뭐 저탄소 정책에 따라서 여러 나라 정책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에서 한번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전략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라고 이제 타이틀을 정해주셨는데 어제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큰 굵직한 금융사들이 그랬죠. 오미크론이 등장해도 전략을 수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면 산다. 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360 빠지면 맨날 사죠, 걔들도. 네. 뭐 우리나라 좀 사주면 좋겠는데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기업이 또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 볼까요, 기업? 네, 이성웅 이사의 오늘 그러면 공략주, 뭡니까? 일단은 그 기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게 그 현재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부여가 돼 있는지 그 여부를 주목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관심 종목에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 그러니까 그 아연이라든지 비철금속 재련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실적의 변수라는 게 비철금속의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요인이 높은데 그 아연 같은 경우가 지금 연 고가를 나타냈다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연 레벨에 지금 상승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4분기까지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기본적인 실적 체력에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제가 신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명확하게 가시와 실적이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산화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라든지 뭐 동박까지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을 매겨 본다면은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50배 이상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대입해서 뭐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연결을 짓기보다는 그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시점이 정해지는 그러한 순간에서 주가가 먼저 레벨업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러한 신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증설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접근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가치 플러스에서 신사업 가치가 반영이 안 된 주가가 50만 원 이하대고요. 시가총액 감안해서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또 저희가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은 50만 원 이하는 박스권 하단 흐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과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는 결국엔 시간 싸움일 텐데 뭐 네네. 손색이 없는 기업인 거는 알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시세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네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조금 유도돼야 네. 좀 그런 단점은 있는데 네. 오늘 딱 스팟으로 저 기업 네. 일단 지켜보죠. 계산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윤선호 PB는 어떤 기업 보세요? 오늘 작은 거 좀 하나 뭐 없나? 네,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랑 친환경 이 더블 테마가 있는 종목인 GST를 가져왔습니다. GST. 예, 뭐 GST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제조 기업으로 현재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마이크론 및 중화권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GST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하여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 이렇게 두 가지를 밀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탄소 중립 정책과 기업들의 ESG 설비 투자 강화에 따라서 스크러버와 칠러 수요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 확대에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이 유해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크러버가 필요해서 스크러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GST 칠러 같은 경우는 냉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식 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이 높은 유럽 지역 내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GST 같은 경우는 2017년 국내 매출 비중이 85%로 굉장히 국내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45%까지 줄어들면서 고객사 다분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국내 고객사의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해외 고객사양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되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734억, 영업이익 121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3분기 말 스크러버 수주잔고는 552억으로 4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 같고요. 또한 2022년에는 중화권 고객사의 설비 투자와 TSMC와의 계약으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에 3만 4천 원, 목표가는 4만 4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접수는 한 3만 4천 원대 나오는 것 같아요. 3만 4,500원, 600원 이렇게. 자, 이성웅 이사님,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어떤 상황, 접수 상황들 좀 봐주시면 특이 상황이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시장 조정이 나온 뒤다 보니까 통상 이러한 국면에서는 개장 전에 개인 매수가 좀 유입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수가 집계 유입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특이하게 움직임 자체는 없는데 거래소상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누적 매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통상 매매 같은 경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매도가 나오는 측면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측면에서 그 조정을 보였던 하이브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 열고 다시 들어가서 개장 상황이 나오면 그때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